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교원대 측에서 이제 부탁받은 게, 이제 교과별 전문 과정의 입문 과정이었어요. 근데 입문 과정이어도 입문 교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 교과에 이제, 조금 더 한정해서 이제 하긴 했지만, 사실 입문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뭐, 토론 수업이나, 뭐, 보고서 쓰기, 뭐, 이런 것들은 사회, 뭐 영어, 국어 공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실습 그 대표 실습을 뭘로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교과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다음 차시에 이제 소개드릴 실습 내용은 뭐 사회든 영어든 뭐 국어든 상관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파일들을 혹시 받아보실 수 있을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원대 측에서 그 구글 링크 그 드라이브 링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 혹시 그 링크를 모르시겠다, 드라이브 링크를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뭐 저라도 그 링크를 다시 거기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 그 세 줄 정도의 그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성취 기준 확인 및 디지털 도구 매칭이 하나의 대표적인 그 문구였거든요. 그리고 체험, 그 다음에 도구 활용 방안 탐구 이게 세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줄을 바탕으로 제가 각 차시별로 나눠서 진행했던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안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사실은 양쪽으로 그 구글 슬라이드 제가 교환이랑 이제 지도안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하면 좋은데 오히려 화면이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이 지도안으로 보고 제가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차, 2, 3, 4차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1차 시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 그리고, 뭐, 개념 기반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미 1차 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또한 2차 시에 그걸 다시 언급하기보다는 사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2022에서도 2021-5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2022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교실혁명 선도교사나 아무래도 IB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념 기반이 좀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1차 시 때 그것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2차 시에 또 그걸 다루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정말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먼저 도입 부분에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활동을 했는데요. 멘티미터라고 선생님들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다들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때문에 어, 다 써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사실 슬라이드에 멘티미터 사용법을 또 제가 그 슬라이드 안에 슬라이드로 링크로 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저희 방안은 미래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답변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럼 우리 교과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동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통적인 이제 동기부여 방식은 영상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나름 찾긴 했어요. 되게 재밌고 이런 영상들도 많지만 일단은 이게 전체 교환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부기관에서 만든 거나 뭐 지식 채널 음, 이런 데에서 만든 것만 일단은 제가 어, 한 세 개 정도 추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이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거를 여기에 담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제가 공통적인 양식으로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제 교과별 입문 역량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매칭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나갈 때 코디네이터 분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말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정말 하나도 에듀테크를 다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너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특정한 것에 집중해서 다뤄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저는 폭넓게 봐서, 일단은 이게 처음에 지금은 선도교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지만 나중에 또 일반 학교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두루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서 매칭을 정말 자기 수업 상황을 조금 상상해보고 오늘 알려드린 도구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매칭해 볼 수 있는 시간을 1차 시에 일단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제가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은 좀 담았는데 사실 이것도 변동이 엄청 나겠죠. 정말 강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신 아니면 더 좋다고 생각하신 그런 것들은 물론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정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학교의 상황과 선생님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강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 역량을 통해서 이 내용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요. 강사분들이 나는 이걸 더 추가로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들을 넣어서 슬라이드를 추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는 다 사본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교과별 성취 기준 확인, 매칭 실습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제가 양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예시기 때문에 조금 꽉 채워놨지만 선생님들이 사실 나가서 그런 거 채우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또한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고 실제로 받기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길다 싶으시면 그냥 뭐 한두 개만 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는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 스프레드시트의 밑에 탭으로 사람들을 나누게 되면 그 하나의 링크 안에 모두가 공동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1번 방식이 싫을 경우에는 각자의 사본을 다 놓은 다음에 그 작성하신 내용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강사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서 그거를 열어봐서 본다던가 아니면 드라이브에 올리게끔 하는 방식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각각 항목에 대해서는 이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3차 시죠. 저로 하면 이제 3차 시 때는 앞으로 배우게 될 도구들에 대한 기대감과 도구를 유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실습에 사용할 리튼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것, 그다음에 그 수노를 활용해서 노래를 만든 것들로 좀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심어 주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와 연수 과정을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국어 사례고요. 제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제 남의 사례를 가져오면 되게 이게 지도안만 사실 나와 있거나 사진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연구대회나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들로 3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조금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고요. 이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아무 사례나 제가 그냥 가져와서 일단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공개된 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에듀테크를 만나다 초중고가 다 나와 있는 그런 공문으로도 왔습니다. 온 것들의 링크를 좀 담아놨고요. 그다음 캐리스와 터치 교사분들이 이제 만든 사례 나눔으로 이제 공개가 된 사례인데 이거를 제가 복사하니까 엄청 주소가 길어서 일단 이렇게 그냥 주소를 변경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나가셔서 국어 말고 다른 사례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도 추가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어,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리튼 또는 챗봇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미조 요즘에 굉장히 핫한 챗봇이죠. 개인적으로 리튼을 저는 쓰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썼지만 미조를 접하고 나서는 사실은 교육용으로는 미조가 더 나은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슬라이드 설명할 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네. 네.
자, 그래서 리튼에 접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 생성도 리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저는 강의를 나가면 리튼을 할 때 이미지 생성 쪽에서 꼭 그 콘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좀 제시를 패들렛 같은 데 사진을 제시해 주고요. 이거와 리튼을 활용해서 가장 비슷하게 만드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요. 되게 답답해 하십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희가 정말 잘 만들려고 해도 이게 인공지능이 마음처럼 정말 그 사진처럼 만들어주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은 정말 잘 만드시긴 해요. 그다음에는 AI 그 리튼에서 제공하는 AI 캐릭터 만들기, AI 챗봇 또는 툴 만들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캐릭터, 챗봇, 툴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모듬토이나 보고서 작성 또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 AI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과 대화하는 것처럼 만드셔도 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동주 시인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그 내용들을 저희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쭉 그 백과사전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챗봇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AI가 그걸 학습해서 정말 윤동주 시인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노를 통해서 AI 음악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터라는 곳에 그 모든 것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로 이제 하나의 활동으로 쭉 합쳐지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국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챗봇은 국어에만 쓰는 게 아니죠. 영어로 답변해서 영어로 만든 것들을 부크레이터에 담으셔도 되고, 사회에서 역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통합사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전자책으로 부크레이터에 옮기셔도 되고요. 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를 만든 다음에 그 시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도 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냥 가사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역사나 이런 데에서 인물에 대한 노래로 만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시를 만드셔도 되고요. 영어로 장문을 한 다음에 그와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부크레이터에 담아서 하는 활동입니다. 슬라이드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리 부분에서는 결과물을 공유하고요. 3차 시는 이거 이어집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2차, 이제, 저로 치면 3차 시죠. 3차 시에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소개도 있을 뿐더러, 이제 사례 공유에 이제, 아무래도 슬라이드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실습을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시까지 사실 이어지는 겁니다. 어, 강의를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도입과 정리를 저희가 매 시간 하진 않잖아요. 원래는 제일 처음, 만약에 3시간짜리 저희 강의여도 처음에 사실 도입을 하고 쭉 할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지도안이기 때문에 도입 전개 정리를 나눠놨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가셔서 처음에 도입하시고 쭉 활동들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2, 3차 시는 보통 앞에서 한 실습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더 이어가는 겁니다. 더 이어가시는데 앞에 것들이 시간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이런 것들을 다뤄보셔서 빨리 끝나셨으면 제가 추가로 할 실습을 넣어놨고요. 만약에 추가로 할 실습이 뭘 안 해도 앞에 실습 시간이 부족해서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4차 시 수업 안에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실습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어서 실습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이것들을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구글 로그인으로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유료 버전은 물론 다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기능들을 제한을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실습하시는데 무료 계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최종 목적은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기반 도구를 어떻게 탐색을 해서 내 수업에 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1차 시 양식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으신 게 1차 시에 한 것 가지고 거의 다 가져오시면 되고, 거의 다 가져오시면 되고, 조금만 추가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각 스프레드시트에 탭으로만 나눠서 할지, 아니면 아예 각자 사본을 전달을 해서 각자 작성을 하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확인을 할지는 강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요. 만약에 수업을 갔는데 선생님들의 그룹이 다 같은 과목이에요. 만약에 다 국어이세요. 그러면 모든 활동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전부 다 각기 제각각이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팀은 정말 처음부터 소통이 잘 되고 하나의 한 명의 학교에서 정말 융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안에 융합적인 과정으로 이런 AI 도구를 매칭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발전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안의 큰 틀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슬라이드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입니다. 앞에 지도안을 펼쳐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그냥 슬라이드 쭉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멘티미터부터 동기 유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답변을 다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교과에서 또는 선생님들의 교과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한번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키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멘티미터를 사용을 처음 해보신다 하시면 사실 유튜브 같은 데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도 구글 이거 프레젠테이션으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이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워낙 뭐 많이 강의 나가시잖아요. 자신만의 동기유발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시간이 정 없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개를 골라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에 굉장히 정말 저희가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애들이 이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동기 유발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정부에서 그 만들어 놓은 것만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뭐 개인적으로 재밌는 영상을 넣었다가는 이제 혹시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그런 걸 골라왔고요. 더 좋으신 동기유발 영상이 있다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와 연수 차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국어에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총론이 나와야겠죠. 총론을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핵심 역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보시면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개념 기반,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개념을 중시하고 있긴 하지만 2022도 2015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량이란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교실혁명 이런 데 가면 사실은 교사의 역량 체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안에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시죠. 왜냐면 개념 기반이 요즘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역량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중심으로 국어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영어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문이나 제2외국어도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거 국어, 영어, 사회과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2015나 그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문이나 제2외국어는 제가 2015를 봤더니 그냥 이렇게 영양만 나열이 돼 있고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것 또한 총론의 6가지 핵심 역량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려야 될 거는 핵심 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미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시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사용하여도 충분하다. 하지만 뭐 역량이 되시면 더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반 도구 소개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를 막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챗 GPT 소개, 그다음에 리튼 소개. 자세하게 이거를 다 소개할 수 없는 게 선생님들 이거 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 한 시간 슬라이드에 지금 39개, 이거 감사합니다 빼면 38개 남았는데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게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칭할 때 그냥 아이디어만 처음엔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챗GPT를 사용해 보겠다. 이 상황에서 이 수업 상황에서 리튼을 사용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챗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조. 이거 정말 요즘에 추천하는 건데 어, 교육용으로 만들어졌고요. 학생들의 AI와 나눈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리튼을 사용을 하면 애들이 어떤 대화를 내놓는지 캡처해서 어디다가 올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교실로 선생님이 만든 챗봇을 애들한테 뿌리고 그 챗봇에 참여한 애들의 대화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A, B, C, D 이거 채점도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쭉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다 볼 수 있고 자동으로 채점하고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채점은 그냥 아무런 그냥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은 그렇게 없지만 유료 버전인 같은 경우에는 루브릭을 선생님이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넣게 되면 여기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 걸 보고 여기 안에서 선생님들이 평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점수까지 부여해줄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만 불어만 되는데 한국어가 곧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저니 이거는 유료 형식이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캔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외국어 학습할 때 챗봇을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아예 AI 캐릭터 챗봇을 만들어서 주시고 대화해서 뭐 너의 뭐 보고서를 만들어 봐라. 문학에 있어서는 생성형 인구지를 활용해서 감상과 창작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준별 체포를 활용해서 읽게 쓰기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해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던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소개만 하다 보면 또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기에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한 번쯤 한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거, AI 웹툰 제작하는 거, 나중에 해볼 수노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VR이나 AR 시화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학교 숲에다가 AR 시화전을 걸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 제비나 이제 스페이셜 같은 거에서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퀴즈엔이나 카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동기유발이나 학습 정리를 할 때 이거 퀴즈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 보드도 있잖아요. 보드를 활용해서 학습 정리 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국어 특화입니다. AI 국어 튜터 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읽고 쓰고 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크리에이터 마지막 소개해 주시고 이제 체험을 해볼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차시에서는 체험하기 전에 이제 매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양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있는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이게 1차 시에 디지털 도구를 매칭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탭으로 제가 나눠놨어요. 1차 시 하는 거, 3차 시 하는 이게 지금 제 기준으로 1차 시, 3차 시라서 아마 2차 시, 4차 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보센터 가서 자기 성취 기준 하나 찾은 다음에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예전에 그 미니 설계할 때 보면 수업 설계할 때 보면 막 뭐 목표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막 이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냥 저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기적과 맥락의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수용하고 생산한다라는 성취 기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용하고 생산이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감상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기가 상상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습 유형으로는 뭐 협력 학습일 수도 있고 개별 학습일 수도 있고 선택을 하고 그럼 나는 작품을 감상할 때 혼자 하게 만들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감상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앞에서 소개한
그것들을 참고해서 여기다 넣으시라고 하면 되고, 매칭 이유를 넣으시라고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지를 한번 성찰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힘들다고 하시면 하나만 하게 하셔도 돼요. 이건 수정은 그냥 막 하시면 돼요. 뭐 삭제하셔도 되고, 뭐 학습 유형을 더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3차 시로 해당하는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이제 여기 체험하는 곳으로 가면 네, 제가 이제 위트넷 사용한 거나 제가 이제 선생님 강의에 나가는 항상 이래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수업 업무로 지친 고등학교 교사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죠. 고등학교 선생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풀죠. 이렇게까지 바꿨더니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좀 재밌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나오면서 함께 열심히 해보자라고 동기를 유발시켜요. 그리고 여기 제가 담아놨지만 제가 정말 선생님을 하면서 사실 행정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너무 지칩니다. 그러면서 순간 저녁에 갑자기 센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담았는데 네 줄 딱 썼습니다. 순호에서. 네 줄 쓰고 순호가 만들어주고 순호가 만들어준 노래를 담아놨으니까요. 조금 슬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업 사례입니다. 챗 GPT로 문학 감상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용은 질문은 제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어울리는 시 찾아 옮겨 적기, 그 이유 적기 이런 것들을 챗 GPT와 함께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챗 GPT나 아니면 생성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먼저 개인이 그냥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만들고 인공지능 시화를 추가시키는 활동입니다. 개인적인 걸 안 하면 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쉬운 것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만드는 것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시를 먼저 만들고 이거는 인공지능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혼자 경험을 떠올리고 시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경험을 인공지능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별 시화집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갤러리 만들었고요. 학생들에게 학교 숲에 자신이 만든 시화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만든 시화를 이제 학교 숲에다가 걸어서 핸드폰으로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AR이 증강현실이니까. 그래서 포켓몬고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가지고 왔을 때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문제 보고서와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인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학교는 다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넘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뭐 따로 활용하시는 디지털 활동지가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룰 것인지 마인드맵 활동을 했고요.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조사한 걸 가지고 시각화한 겁니다. 그래서 파워 BI라는 걸 통해서 시각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리튼을 활용해서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 캔바를 활용해서 포스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넘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활동지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지역 안내 챗봇과 아까 그 북크리에이터로 활용해서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온라인으로 마인드맵 활동을 했고요. 학생들이 북크리에이터 활용을 해서 국어 시간에 이제 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저는 수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기반의 이런 음식점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성 행궁이나 이런 것들을 관광지를 다룬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안내에 대한 이제 전자책을 만들었고 이제 정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챗봇 활동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다이로그 플로우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엔티티와 근데 인텐트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이런 챗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공유했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자료들은 여기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리튼, 수노, 북크리에이터로 하나로 이제 하는 건데 리튼의 굳이 그 학교에서 거부를 하신다 하시면 미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미조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리튼이 이미지 생성까지 있기 때문에 리튼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중심 리튼을 왜 사용하냐? 질문 중심 수업, 토론 토의 수업, 모둠 활동, 보고서 작성, 그다음에 대부분의 활동을 GPT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에만 국한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튼을 활용해서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다 활동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드시는데, 국어 시로 노래를 만드셔도 되고, 사회에서는 뭐 역사적인 인물이나 뭐 사회 현상 가지고 노래를 만드셔도 되고, 영어는 영어로 시를 만드셔도 되고, 영어를 작문하신 다음에 노래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터로 그것들을 산출물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되고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예시를 들으셔야 되고 역할을 부여해서 사용해 주셔도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리튼 들어가서 여기에 눌러 보시면 AI 검색, 이미지,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검색할 때는 답변의 출처까지 준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은 이미지 생성을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프롬프트로 뭐뭐를 그려줘 아니면 뭐뭐 만들어줘 하면 그거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기반 도구 체험 보시면 과제 업무에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세팅에서 동아리 그 특기사항 적을 때 엑셀로 한 6개 적은 다음에 이거를 주고 야 이거 학습한 다음에 한 1000바이트 정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쓰진 않고 나름 유의미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써본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중간 활동으로 이렇게 하면 지루해 하시니까 보통 중간에 이미지 콘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올려드리고 여기 뒤에다가 어, 선생님들이 리튼에서 이미지로 만드신 것들을 캡처하거나 다운받아서 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를 눌러서 가장 많이 하트를 부여받으신 선생님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거나 하죠. 그리고 스토어 같은 거를 참여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AI 툴 챗봇 만들기에서 밑에 스튜디오 눌러서 AI 툴 챗봇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도 왔는데 한번 저는 보고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빠라는 소리가 혹시 들어가나요?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애기들이 계속 저를 찾네요. 어, 자, 스튜디오 AI 툴 만들기, 방안 같은 거는 다 지금 자세하게 시간상 설명은 해드릴 수 없으니까, 내용 구성들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3일고등학교 김대선 경기도교육청 쪽지나 이런 것들을 날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찾아가는 학교 연수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작성해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순호를 접속해서 순서는 다 해놨어요. 로그인 하시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누르신 다음에 그냥 적으시면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커스텀을 누르신 다음에 가사를 넣고, 그다음에 가사를 채워주는 기능, 그다음에 노래 스타일 정하는 기능 해서 노래를 만드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그다음에 북크리에이터도 무료인데 하나의 책장만 무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 가서 이걸 책장을 쓰셨다면 책장을 삭제하고 다시 그 내용을 아예 다 지워버리시고 그 책장을 다시 쓰시던, 아니면 책장을 없애고 다시 만드시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나로 모아서 딴 데로 옮기신 다음에 그 책장을 그대로 쓰시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방법, 이것들을 사용하시려면 사실 초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 책장을 하나 만드시면 여기 위에 인바이트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누르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로 그냥 쭉 그 교실로 끌어와도 되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링크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을 누르셔서 스튜던트 로그인즈를 만들고 01부터 만드시는 사람의 숫자만큼 만드신 다음에 개별 링크를 만들어서 연수를 나가셔도 됩니다.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북 누르셔서 플러스는 뭔가를 추가할 땐 플러스고요. 수정할 때는 이 i를 누르시는 겁니다. 추가할 땐 플러스, 수정할 땐 i.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 같은 거 설정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전자책으로 제가 예시로 이제 만들어 둔 건데, 이제 마음에 드는 또는 글 적기, 이 소재는 이거 그대로 어, 가져가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으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북크레이터 안에 그 여러 가지 책자들이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강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모든 작업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크리에이터 이 시를 선택한 이유를 적고 이제 수노 노래 만든 거 참여 노래를 삽입하고 이게 저는 국어에 일단 한정돼서 만들었긴 해요. 그래서 시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고 아니면 온라인상 그게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시를 찾아서 넣고 그 시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 준 걸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선택한 이유 등을 적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제가 실제 연수 나가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쭉 만드신 것들 셀렉트를 누르면 이걸 한 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권으로 다 만든 다음에 이걸 딴 쪽으로 옮기고 이걸 또 다른 연습 때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사실 이 자체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캔바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기능으로 캔바랑 연결해서 캔바에서 캔바 디자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전자책으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경학 만약 완료가 됐다면,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만들고 계시다면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네요.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만들어 주신 노래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연수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데요. 생각보다 정말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추가 학습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한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 활동이 끝났다. 선생님들이 정말 빠르게 다 하셔서 빨리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 레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서는 이렇게 다 과정 적어 놨어요. 그래서 스텝 2, 구조 파악, 주제 파악.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파악해 보시든 주제를 파악해 보시든 한번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들이 떠요. 그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국어, 제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약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막 요약을 적었는데 또 AI는 또 다르게 요약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음에 학습 결과나 이런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는 체험. 그다음에 국어 선생님들이니까 사실은 정량화된 수치를 데이터화하는 작업도 있지만 언어적인 것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오렌지3나 뭐 직접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워드아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폰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폰트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 워드아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말 쉽습니다. 폰트만 추가하신 다음에 워드 여기 보시면 이 워드를 누르시고 워드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 그냥 그 글을 모두 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그냥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모든 글자를 다 넣었기 때문에 뭐 접속어나 여기 보시면 뭐 접속어나 뭐 이상한 뭐 감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접속사나 조사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없애시면 됩니다. 여기서 X로 없애시면 자동으로 여기 반영돼서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는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국어뿐만 아닙니다. 영어도 가능하죠. 영어 단어가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사회에서 어떤 내용을 넣었더니 특정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회 현상에서 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런 양식을 이제 만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런 양식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 양식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와 똑같은 걸로 1차 시 때는 이걸 하고요. 이거 바탕으로 옆에 탭 눌러보시면 3차 시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거의 똑같은데, 학습 목표 정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정도 좀 추가를 했고, 그래도 3차 시 때는 우리가 하나의 수업처럼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름 제가 동기부터 학습 전개,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정리까지로 넣어놨지만,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동기 하나, 캠정학습 하나, 정리 하나, 뭐, 그 상황에 맞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 방식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항목들은 사실 1차 시에서 다 설명은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항목 설명은 안 해놨거든요. 왜냐면 추가되는 게 학습 목표랑 교사의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솔직히 설명을 안 드려도 선생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라 그 방안은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뿌리실지 아니면 모둠 형태로 뿌려서 모둠의 과정들을 보게 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
한 번에 뿌려서 공동 작업을 하게 하면 탭으로 나눠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과목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과목이 달라도 하나로 주고 탭으로 과목을 나누셔도 되죠. 그런 것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일단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정답은 없죠. 선생님들은 전문가시고 단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목표와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사용할까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도구를 하나라도 왜 쓰는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강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도원과 슬라이드까지 설명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1시까지는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